지난 영상에서 종아리 링 테스트 다들 해보셨나요? 손가락이 헐렁하게 남아서 충격받으신 분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랴부랴 단백질을 챙겨 드십니다. 삶은 달걀도 드시고 두유도 마시고 닭가슴살도 억지로 씹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억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고기 좀 먹고 운동하면 금방 알통이 생기는데 왜 나이 들면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근육이 흐물흐물해질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근육을 지어주는 현장 소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벽돌과 시멘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인부들에게 자, 이제 공사 시작하세요, 벽돌 쌓으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 현장 소장이 없으면 공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료는 그대로 버려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이라는 벽돌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 성분이 없으면 그 비싼 단백질은 그냥 소변과 대변으로 다 배설되어 버립니다. 이 현장 소장 역할을 하는 성분의 이름이 바로 류신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요. 4060 세대의 근육 농사는 이 류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류신이 부족하면 백날 천날 단백질 보충제 먹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류신이 풍부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반전의 음식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던 건데 이런 효능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종아리 근육을 꽉 채워주는 첫 번째 음식 단백질 함량 깡패, 바로 황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국으로 끓여 먹던 그 북어, 그 황태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나 근육 만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 생각나시죠? 그런데 오늘부로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수치로 증명해 드립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약 23g 정도 들어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0g이나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의 3배가 넘고 거의 4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명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황태가 되는 과정에서 수분은 싹 빠지고 영양분은 꾹꾹 눌러 담겨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천연 단백질 덩어리인 셈이죠. 게다가 지방 함량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이 섞여 있지만 황태는 지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오로지 순수한 단백질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또 황태에는 간을 보호해주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그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매일 퍽퍽한 닭가슴살 씹다가 이 나가는 줄 알았다는 어르신들, 이제 시원하게 황태국 끓여 드세요. 국물 요리로 드시면 수분과 함께 섭취하게 되니 소화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콩나물 한 줌 넣고 달걀 하나 탁 풀어서 드시면 류신과 단백질, 비타민까지 완벽한 근육 생성 밥상이 됩니다. 가격도 닭가슴살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관도 쉬우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 서리태입니다. 콩 좋은 거야 다들 아시죠? 류신도 많고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도 많아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콩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생콩을 그냥 먹으면 비린내도 나고 단백질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뱃속에 가스만 차고 설사하기 십상입니다. 삶아서 먹어도 흡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콩의 단백질 흡수율을 200%까지 끌어올리는 마법의 조리법, 바로 초콩입니다. 볶은 검정콩을 식초에 절여서 먹는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고요? 콩을 식초에 담가두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단백질 입자가 아주 잘게 쪼개집니다.
이미 분해가 된 상태로 위장에 들어가니까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도 100%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 반찬으로 하루에 딱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검정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 없이 볶은 다음 유리병에 넣고 콩이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뒤에 식사 때마다 10알에서 20알 정도 씹어 드시면 됩니다. 새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맛도 살려주고 여러분의 종아리에 근육을 꽉꽉 채워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우유는 우유인데 그냥 우유가 아닙니다. 바로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면 우유만 마셨다 하면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당불내증 때문인데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겪는 증상입니다. 우유가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좋은 건 알겠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산양류가 정답입니다. 산양류는 흰 염소의 젖인데 그 단백질 구조가 모유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산에 응고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특히 산양류에는 중쇄지방산이라는 착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몸에 쌓이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로 쓰이는 지방이라서 기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양류에는 일반 우유보다 류신 함량이 풍부합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근육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훨씬 강력하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요즘 마트나 홈쇼핑에서 가루 형태로 된 제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산양류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솔솔 뿌려서 드셔보세요. 간편하게 류신을 보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통풍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황태나 콩 같은 고단백 식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성 신부전증 같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서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4060 세대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종아리에 근육이 없는 겁니다. 돈은 없으면 좀 불편하고 말지만 근육이 없으면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태초콩 산양류 비싼 보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시원한 황태국 한 그릇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머, 황태가 닭가슴살보다 좋았어 하고 놀라셨다면 주변에 근육 빠져서 고민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종아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